오늘은 이건희 에세이 제1부 변화해야 살아남는다의 2번 제목 반도체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겐 천연 자원은 부족하지만 다른 어느 민족보다 우수한 두뇌 자원이 있다. 이들을 잘 활용해서 첨단 산업에 뛰어드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지름길이다. 제가 기업 경영에 몸담은 것은 66년 동양방송에서부터였습니다. 처음 입사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단의 순간을 거쳤지만 지금 와서 보면 반도체 사업처럼 내 어깨를 무겁게 했던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전자와 자동차 기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서도 새로 나온 전자제품들을 사다 뜯어보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수많은 전자제품을 만져보면서 저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틈에 끼어 경쟁하려면 머리를 쓰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73년에 닥친 오일 쇼크에 큰 충격을 받은 이후 한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테크 산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74년 마침 한국반도체라는 회사가 파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라는 이름이 끌렸습니다. 그동안 내 나름대로 첨단 산업을 물색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시대 초류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그중 핵심인 반도체 사업이 우리 민족의 재주와 특성에 딱 들어맞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젓가락 문화권에 이어서 손재주가 좋고 주거 생활 자체가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등 청결을 중시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런 문화는 반도체 생산에 아주 적합합니다. 반도체 생산은 미세한 작업이 요구되면서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고도의 청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사실 일본과 큰 차이는 없지만 내가 안착한 것은 식생활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찌개와 탕을 끓여 먹기 때문이죠. 밥상 한가운데에서 찌개나 탕을 놓고 공동으로 식사합니다. 그것은 결국 팀워크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는 이 점에서 일본에 비해 우리가 강점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를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실망이 컸습니다. 이름만 반도체지 트랜지스터나 만드는 수준이었죠. 언제 LSI 그리고 VLSI를 만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더구나 한미 합작이어서 인수한다 하여도 여러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상당한 고민 끝에 인수를 결심했습니다. 전자산업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등 분야는 핵심 부품인 반도체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데다가 한국 반도체를 종자로 국내 하이테크 산업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영진은 TV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형편에 최첨단으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회사 인수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해 12월 사재를 털어 내국인 지분을 전부 인수했습니다. 반도체 사업 초기는 기술 확보 싸움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 기술을 들여와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올쇼크의 여파로 각국이 기술 보호주의를 내세웠고 특히 미국은 일본 산업의 스파이가 반도체 기술을 훔쳐갔다며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크고 막대한 소요 자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데에 따르는 위험성,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당시 우리 실정은 사면초가와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든 기술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일본 경험이 많은 제가 나서서 반도체 공장과 일본을 오가며 기술 확보에 매달렸습니다. 거의 매주 일본으로 가서 반도체 기술자를 만나 그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그때 일본 기술자를 그 회사 몰래 토요일에 데려와서 우리 기술자들에게 밤새 기술을 가르치게 하고 일요일에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86년 초 컬러 TV용 색 신호 IC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트랜지스터나 말두는 기술 수준을 한 차원 올려놓은 것으로 VLSI 기술 개발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도체 사업 진출에 주저하던 선친도 관심을 보이며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친은 82년에 27억 원을 들여 반도체 연구소를 건립했고 83년 마침내 반도체 사업 진출에 공식 선언했습니다. 구멍가게 같은 공장에서 개인 사업으로 시작한 반도체가 10년 만에 삼성의 핵심 사업 하나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삼성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6개월 만에 기흥 공장을 완공하고 일본이 6년이나 걸려 개발한 64K D램을 6개월 만에 개발했습니다. 이후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업체를 따라잡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마침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 만인 93년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